자, 이제 7단원은 2차 함수의 활용인데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 2차 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 2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x축이라고 하는 거는 y는 0인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여기는 2차 방정식, 왼쪽은 뭐? 2차 함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그냥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x축과의 교점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생기더라.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더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면 얘를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더라, 접하더라. 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조사해봤더니 0보다 작아. 그때 함수를 그려보니까 걔는 x축과 교점이 없어. 와 같은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했어요. 자, 주제가 뭐라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무슨 관계? x축과의 교점이라는 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때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어떤 2차식,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아. 어떤 2차식이 있어. 그런데 이 2차식에 해당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죠. a가 음수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 그래서 방정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상황. 내가 이 2차식에 혹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조사해 보니까 d가 0이야. 그랬더니 x축과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한 점, a가 음수이면 위로 올라가면서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더라, 접하더라. x축과의 위치 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방정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되더라? 중근, 하나의 실근, 중근을 갖더라. 그래서 하나의 실근이라는 게 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야. 중복된 건 해의 개수는 두 개예요. 자, 이 조사를 해봤더니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없다. 없다고 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더라. 그래프상으로는 x축보다 위에 떠 있거나 x축보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거나. 자, 이 표는 뭐를 총합적으로 얘기해 준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라는 면에서 돌아봤을 때의 관계, 그 각각의 관계에 따른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은 요 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우리 앞에 표에서 기억이 나죠? 요 식의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요. 요 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이 x좌표는 바로 누구냐 하면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실근이란 얘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게 방정식의 입장에 갔을 때는 뭐가 된다? 실수의 근, 실근이 된다. 당연히 만나지 않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제 이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2차 함수가 어떤 직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될 때 두 점에서 만나네. 요렇게 될 때 한 점에서 만나네. 요렇게 될 때 만나지 않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별식 DDD는 뭐냐면 그냥 있는 DDD가 아니라 지금 얘와 얘가 만난다고 하면 이 교점에 1차 함수의 요 교점의 y좌표나 2차 함수의 요 교점의 y좌표들이 서로 어때요? 같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y가 같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고 일단 써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줘요. 그러면 ax의 제곱에 b-mx c-n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가 되면서 요 교점의 x 좌표들을 딱 찾으면 얘네들은 실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실근? 이 방정식의 해가 x1, x2가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 d가 0이면 접한다는 거고 그때의 x의 좌표는 바로 요 교점은 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고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y는 fx라는 식이 있어. 얘가 아마 2차 식일 거야. 그 다음에 y는 gx라고 하는 식이 있어. 대부분은 얘가 직선의 방정식 1차 식을 줄 거야. 그래서 fx는 gx 이게 얘잖아요. fx는 gx gx가 이항을 해. fx 빼기 gx는 0이라고 만들면 이 식은 x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될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가 된다?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나중에 수상을 뒤쪽에 다 배우고 수학까지 가게 되면 fx, gx는 꼭 2차식이다, 1차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 fx가 3차식인 경우도 있어. 혹은 이 fx가 원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 원의 방정식도 있거든. 그러면 얘가 어떤 종류가 되더라도 가리지 않아. 가리지 않고 gx가 1차식이면 어떤 원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누구? 어떤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 x1, x2 혹은 3차식 나중에 우리가 미분, 적분 이런 거 배우면 3차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y는 지금은 안 하는데 나중에 가면 y는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 이런 거 3차식 그리면 뭐 이렇게 돼요. 하나, 둘, 대략 이런 식이 되고 얘랑 직선과의 그래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혹은 뭐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게 돼요. 그래서 fx, gx와는 상관없이 얘가 몇 차식이 되든 요 개념 fx는 gx와 같다. 이 식은 바로 뭐를 하기 위한 거다? 어떤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이렇게 간다.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된다 라는 게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판별식을 꺼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얘가 2차식이니까 판별식에 따라서 교점이 두 개다, 한 개다, 교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fx가 2차 함수야. y는 gx가 직선이야. 그러면 얘네들 둘이 fx는 gx라고 아까 얘기했죠? fx는 gx라고 둬. 그렇게 해서 fx 빼기 gx는 0이 됐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얘 2차 식이잖아요.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 2개, 0이면 교점 1개,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어. 거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식하고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x 더하기 1 좌표를 넘어갔어.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자, 이 해를 구해보자. x-1, x-4는 0이죠. 오케이. x는 1이라고 하는 게 x는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교점의 x좌표, x는 4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최대와 최소가 있는데,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 값은 뭐 어떻게 하죠?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꼭지점의 x좌표일 때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없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최대값은 갖는데 최소값은 없다가 중학교 때까지 얘기고, 고등학교 때 얘기는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뭐가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어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어요. x에 대한 범위를 제한 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한돼 있는 정의역이다, 변역이다.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자, 이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꼭지점이 2,4가 되고 y 절편이 0이 되면서 위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제한 변역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렸다가 나머지를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로 지워버려. 오히려 더 헷갈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혹은 굳이 뭐 지우개로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지워버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만. 왜냐? 주어진 정의역이 0부터 3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최대 최소를 비교해보잔 말이야.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이때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언제 최소가 됐어요? 이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러면 그래프는 똑같을 텐데 제한 변역이 바뀌었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자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5가 되고 1이면 3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는 얘기예요. 이 상황은 지금 꼭지점이 이 제한 변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죠. 앞으로 2차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 변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 개를 다 따져줘야 돼. 꼭지점이랑 그 다음에 얘였을 때의 값이랑 얘였을 때 값 세 개를 다 따져주고, 꼭지점이 제한 변역 안에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심플해. 직선하고 똑같아. 누구? 얘일 때에 여기는 세 가지 값을 다 찾아줘야 되지만 여기는 두 가지 값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것만 하면 됐는데, 이것만 하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 여기가 최대 이랬는데 고등학교 오면 이제 바뀌어요. 제한 변역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너덜너덜한 거 다 지워버리고 딱 필요한 그래프만 그려. 그러면 최대 최소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 습관을 꼭 들이기 바랍니다. 자, 8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떤 x의 제한 범위가 알파와 베타예요. 어떤 fx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이 된다면 하나, 둘, 셋 중에서 가장 큰가? 최소는 가장 작은가? 이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x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x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디? 이렇게 그려야 해요.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알파일 때, 베타일 때, x가 m일 때, 그때에 어디를 보냐 하면 2차 함수는 그래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가서 만나게 되는 요 함수값, 얘가 가서 만나게 되는 요 함수값, 얘가 가서 만나게 되는 요 함수값, y축의 값들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되는 거야. 이거는 뭐를 해준다? 그런 거를 중개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기만 그리겠지? 요때 최소, 요때 최대, 요때 최대, 요때 최소.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요 특징은 직선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최대 최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